혜리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알 수 없는 그 다운된 조금 느낌이 있었죠. 그러다가 컨디션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조명의 영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글라시네이트, 마그네슘도 영향이 있었고, 어제 섭취하지 않으니까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C3 마그네슘 같은 죄송해요. 구연산 마그네슘도 최대한 빨리 저녁을 먹고 섭취를 하고 수면 시간과 조금 거리를 두고 한번 섭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존경하는 밥 프록터 님의 부의 원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읽는 책이고요. 어제 다행히 그래도 컨디션이 좋아서 책장 정리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읽을 책을 딱 정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쵸? 이 책을 읽었네요? 희생은 성실이 아니다. 어머, really? 오케이. 잘 아니, 저는 이 책을 읽은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읽었네요. 하이라이트에 있는데. 오케이, 돈은 목표가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차이, 당신이 그동안 변하지 못했던 이유,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부의 열쇠는 생각에 달려있다. 내면의 거대한 잠재력을 깨우자. 믿음의 크기가 부의 크기다. 목적과 비전, 목표가 필요하다. 이불을 박차고 나갈 이유를 찾으라. 남의 비난으로부터 내 열정을 지키는 방법. 발음이 지금 뭉개지죠? 조금 더 enunciate 하게 좀 명확하게 읽어볼게요. 시간관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오케이. 가난한 패러다임. 부의 줄기를 단단하게 가꾸자. 오케이. 목표는 언제나 비현실적이어야 한다. 가속할 때와 진정할 때를 구분할. 이거 정말 중요하죠. 진정한 부는 관계에서 온다. 항상 얘기해요, 퀸. 그러면은 오늘은 내면의 거대한 잠재력을 깨우자. 운명을 재설계하라. 사고방식이 삶을 이끈다는 증거. 기존의 믿음에서 벗어나는 법. 믿음의 크기가 부의 크기다. 요거 2장 한번 2장 3장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속독과 정독을 번갈아 가면서 예전에는 좀 정독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부터는 속독과 정독을 번갈아 가면서 밖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글씨가 이건 또 생각보다 엄청나게 작네요. 그러면은 죄송해요. 지금 아침에 책 읽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시간 쓰는 게 아깝잖아요. 글씨 조정하고 이렇게. 내면의 거대한 잠재력을 끼워줘. 오늘 2장 3장 둘 다 속독과 정독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그 일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이다. 맞아요. 그 유튜버로 엄청난 그 게임으로 성공한 유튜버인데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일단은 시간 자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아웃소싱을 바로 잘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막 18시간씩 일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8시간씩 일하고 모든 걸 자동화로 만들고 중요한 건 정말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왜냐면 조회수라던가 구독자 수가 늘기 전까지 즐기지 못하면 그 기간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아직 입이 안 풀렸죠? 괜찮아요. 유튜브로 억만장자가 된 10대였거든요. 그래서 참 인생의 진리라는 게 크게 다르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그 일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입니다. 자, 분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그 일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즐겨야 된다. 약간 거기 조금 미쳐있는 상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인생의 행복, 건강. 처음에는 운동에 미쳤었고, 요즘은 조금 나쁘게, 조금 시쳇말로 하면 미쳐있다. 거기에 미쳐있는 사람이다. 아니, 즐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뭔가 내가 즐기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다. 그래서 그 신호도 잘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그 일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일은 그 자체로 보상입니다. 맞아요. 제가 이렇게 독서를 읽는 것도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독서를 매일 할 수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보상이거든요. 약간 설레임이 있어요. 책을 읽기 전에. 오늘은 어떤 부분, 새로운 부분을 읽을 수 있을까? 이 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 아름다운 그림이나 예술 작품을 감상했을 때 가슴 벅차오름이 있잖아요. 저는 내가 생각하는 애매모호한 것들을 명확한 글로 아름답게 적혀 있을 때 그게 정말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그 자체가 보상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들에게 일은 그 자체로 보상입니다. 맞아요. 보상이고 운동도 어떻게 그럼 매일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이제 운동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생활이 되어버리면 운동을 쉬는 게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는데 최대한 쉬려고 노력하지만 쉴 수가 없고 이게 보상이에요.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약간 이제 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치잖아요. 그러면 그래 조금만 1시간만 더 하고 운동하러 갈 수 있어. 정말 막 하루 종일 뇌를 쓰고 운동하러 갔을 때 그 몸을 사용했을 때 엄청난 카타르시스 쾌감이 있거든요. 도파민 스파이크를 일으키면서 이 자체가 보상이 되는 이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 지금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냥 제가 즐기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매일. 그래서 그들은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알고 일을 즐깁니다. 그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에 이 시간이 필요하고 나 스스로를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가치 있는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지만 돈은 또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경제적 자유는 분명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네요. 마음이 편하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했는데, 나는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도 목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상반될 때 좀 약간 두려움이 있거든요. 나의 생각이 조금 잘못된 방향타를 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있네요. 그렇다고 공짜로 일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밖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더 이상의 돈이 필요 없으며 그들이 일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왜 일을 놓지 않을까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인간이 무너지기 쉬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생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잡지 않고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잡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하루하루 재밌게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 저축한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 fire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을 아예 안 하는 건데,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억만장자가 돼도, 죄송해요. 아이고, 뭐지? 뭐가 있지? 내가 창문을 닫아야 되나? 뭐가 나쁜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소리가 엄청 컸을 텐데. 어쨌든, 억만장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루틴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아. 이 루틴이 나를 하루하루 즐겁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는 부유한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항상 묻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은퇴할 생각이에요? 은퇴 안 하시죠? 이 일이 재미있으신데 바프락트님은. 내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왜 그만두겠어요. 내게 은퇴란 매일을 풍요롭게 채우던 일을 포기하고 삶의 현장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하겠나요? 자, 부유한 사람들이 주요 하자는 돈과 소득 창출입니다. 그들은 은퇴라는 단어는 거의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은퇴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평생 즐겁지 않은 일 또는 아무 열정도 없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회사를 다니기는 하는데, 또 그분들의 선택이지만, 내가 60이 돼서 은퇴하는 그날만 기다리며 일을 한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평생 즐겁지 않은 일 또는 아무 열정도 없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쵸. 저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기는 싫은 것 같아요. 그쵸? 지금 현재가 너무 만족스럽고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 물론 또 다른 방향으로 성장을 해 나가겠지만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는 이뤄야 되고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된다. 소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평생 즐겁지 않은 일 또는 아무 열정도 없는 찍고 읽었죠. 마찬가지로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는 그 말도 내게는 미친 소리처럼 들립니다. 노후를 위해 저축한다는 발상은 미래에 원하는 삶을 살 돈을 비축하기 위해 지금 살고 싶은 삶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쵸. 행복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나는 지금 이 시간을 희생해서 미래에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희생하겠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인생은 제가 굳이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삶을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지금 이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루틴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경제적인 뒷받침은 필요하다. 주객이 전도된 논리입니다. 발상 전체가 미래의 결핍에 대한 두려움으로 칭칭 쌓여 있습니다. 돈과 에너지를 그냥 비축하는 대신 훨씬 좋은 용도로에 써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시들어도 평생 지속적으로 돈이 나올 소득원을 만드는 데 써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일이 삶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에너지원 그 자체입니다. 세계적인 부호이자 건물 투자가 워런 버핏이 좋은 예입니다. 그쵸? 그는 수백억 달러를 벌고 수백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버핏에게는 더 많은 집이나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그는 조기 은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버핏이 매일 일하는 이유는 그가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을 공급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주주들에게 가치를 돌려줄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의 열정이 그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사업의 모든 단계에 열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열정을 바칠 직업이나 사업을 찾으면 더는 일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을 할 때마다 아드레날린이 솟습니다. 그죠? 아드레날린, 도파민 스파이크, 그리고 다이돌핀 스파이크. 열정을 바칠수록 업무에 능통해지고 역량이 올라갈수록 이 일이 매일의 활력소가 됩니다. 그 열정은 남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나 역시 사람들에게 인생 격상의 원칙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이런 기분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의미일 것 같아요. 바프라투님께는. 나는 매일 아침 열의에 차서 일어납니다. 어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저도 있잖아요. 아이리님.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니까 진짜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저녁에 잘 때도 내일 읽을 책을 생각하니까 설레이고 왜냐면 밤에는 또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책을 읽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또 몰입을 해서 책을 읽으니까 거기에다 또 수면에 영향을 끼치죠. 각성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참 내일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분은 여기 인생 격상의 원칙을 가르치 이게 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일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게는 사람들에게 부유한 마음을 알리고 그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백만장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짜릿한 일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열정입니다. 그들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면의 힘을 개발했습니다. 그 힘이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지점을 넘어서게 해줍니다. 이것이 부유한 마음의 힘입니다. 부유한 마음은 그저 그런 세상 너머를 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부유한 마음. 배가 고파요 또. 책을 읽으면 배가 고프고 근데 또 공기가 몸이 지금 공기가 안 좋아서 창문을 닫아야겠어요. 창문을 닫았고 그리고 이런 소리를 낼 때는 음소거를 조금 하고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리는. 네. 왜냐면 소리가 들리니까요. 다음부터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음소거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운명을 재설계하라. 평균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평균적이라는 거? 평균?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인간의 삶이라는 게 평균적이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특별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무작위로 평균적으로 행복이란 그 기준 자체도 이렇게 해야 행복이다라는 게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는 있고 행복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래서 평균적이라는 게 글쎄요. 그래서 무작위로 100명을 한 방에 모아놓고 남들과 비교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아마 그중 97명쯤은 자기가 평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평균이 아니에요. 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저는 1%인 것 같아요. 1%의 다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특별하고 다르고 생각 자체도 다르고 내 몸, 이 신체적으로 선천적인 부분도 다르고 1%의 좀 유니크한 특별한
다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평균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평균이라는 말에는 실제 정의를 벗어나는 다른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책을 읽으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이때는 놓치지 말고 메모를 해 두어야 합니다. 원래 평균은 중간점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그럼 97명이 거짓말을 한다는 뜻일까요?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고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평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그거는 왜 그러냐? 몰라서이다.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몰라서이고,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보지 않았거나 깊이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여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혹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삶에 따라했기 때문에 그들은 편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깊이 대화해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구해보면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 우리도 아이린이, 그쵸? 우리가 스스로 대화하면서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쵸? 그래서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이라는 말은 평범함, 무난함, 의미가 따라다닙니다. 네. 그래서 평균의 진짜 정의와 거리가 멀지만 대다수에 포함된다는 그 일종의 소속감을 준다. 문제는 이 개념이 마음에 고착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진짜 갖고 싶었던 건 아닌데 저거 갖고 싶은 것 같은데? 해서 가지는 이 마음. 그리고 내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어떤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이거 하면 나도 좋아하겠다. 근데 사실은 내가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 알려면 정말 깊은 대화를 해봐야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깊이 나와 대화하고 연구하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갖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죄송해요. 좋아하는 것과 갖고 싶은 걸로 착각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은 큰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까마득히 뛰어난 사람들, 자신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특별하거나 천운을 타고났거나 자신은 모르는 무언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균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것과 부유한 삶의 차이는 매우 작습니다. 그 차이에 대한 인식이 엄청날 뿐입니다. 자, 이것이 평균의 태도다.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의 막 80%? 막 이런 말 쓰지 않도록 할게요, 아이린이. 80% 이상의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면은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매일매일 알려고 최소 한 3년은 걸쳐서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알아내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누구도 모르잖아요. 왜냐면 아무리 유명한 상담가라고 해도 아무리 유명한 심리학자라고 해도 내 몸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신도 부자들 못지않게 유능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모처럼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가도 쉽사리 포기합니다. 부를 향한 길은 자신에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는 조각배에 실려 무인도의 자초한 신세에 처한 것 같아. 자, 부정적인 부분. 바닷가에 앉아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데려다 줄 큰
배만 하염없이 기다릴 것인가?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채로 아니면 당신에게 있는 작은 배에 올라 노를 열 것인가? 당신을 구해줄 큰 배는 영영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보다 앞서 여행한 사람들의 눈에는 길이 훤히 뻔히 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망설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만약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지? 오케이. 자, 부정적인. 자, 전부 다 뭐 평균적인 사람에 불과해 할 수 있겠어. 이런 부분들이에요. 속도로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 왜냐면 이렇게 읽음으로써 나도 모르게 나의 뇌에, 그리고 눈에, 그리고 나의 감정 상태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부분은 굳이 내가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본문 속도, 이제 정독해야 될 부분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평생 자신이 평균이라는 거짓말을 믿고 그 믿음을 실현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부여한 삶의 영역만큼 특별하지 않다고 스스로 세뇌한다. 여기도 좀 부정적이죠? 오케이. 평균이라는 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해변에서 일어나서 승리를 위해 길거리에 나서겠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심이어야 합니다. 부귀영화로 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기로 선택했다면 자신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고 볼 결심이 아니라 일단 출발선에 서고 결승선에 다다를 결심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쵸? 여정의 끝에 있는 당신이 열망하는 결과를 시각화해야 한다. 끌어당김을 멈추기죠. 심상하고 그래야만 편견의 태도에서 벗어나 마땅히 당신이 누릴 것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조각바에 올라 노를 젓기 시작해야 한다. 사고방식이 삶을 이끈다는 증거. 나의 사고방식, 나의 생각의 원인이고 나의 삶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은 그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쵸? 사고방식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각과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인드는 믿지 못할 만큼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자신의 생각했던 감정, 행동을 일으키는지에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에 혼란을 느끼고 좌절하면서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린다.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 내 생각을 잡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생각 체계를 바꾸는 거.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훈련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그 하나, 두 가지 이미지화 시켜서 그걸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나는 가만히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망상, 쓸데없는 걱정, 과거에 있었던 쓸데없는 기억들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뭔가를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면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계속 잡고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결국은 명상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아이른님, 우리 약간 지금 격양되어 있나? 목소리가 조금 격양되어 있는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루틴을 지금 막 시작해서 에너지가 좋아서 그런가? 오케이.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에 혼란을 느끼고 좌절하면서 오케이. 한 사람의 태도는 그의 생각, 감정, 행동이 합쳐진 것이다. 나의 태도, 내가 보이는 태도, attitude. 나의 삶의 방향타라던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손짓 발짓, 태도, 이것이 나의 생각과 감정, 나의 행동이 합쳐진 것이다. 맞아요. 맞아. 나의 태도, 나의
몸의 태도가 마음의 태도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몸에 저절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바프로트님은 나의 태도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갖춰진 것이다. 지금 나의 태도는 되게 안정적이고 편안해요. 어쨌든 어제 저녁에 환경 자체를 제가 조금 마그네슘 저랑 맞지 않는 걸 섭취함으로써 엄청나게 조금 다운되는 경험을 했고 어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는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으니까 나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안정되다 보니까 이 행동 자체도 안정되고 차분하고 평온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태도 자체도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아침이다 보니까 약간 에너지 레벨이 높으니까 콜티솔 그다음에 아드레날린이 뿜뿜하는 시기다 보니까 약간 조금 격양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나 둘이 아니라 셋 모두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결과 아니에요. 결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우리의 조건화된 행동, 나의 생각, 감정, 행동은 나의 조건화된 행동, 즉 조건부여에 의해 얻게 된 행동이 만든 산물입니다. 그 조건에는 성장, 환경, 교육 등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 사람과 사건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쵸? 우리는 각자의 경험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사고방식은 전적으로 유일무이하다. 그쵸? 타고난, 맞아요. 이 타고난 선천적인 부분도 너무나 다른데 엄청나게 다른 경험을 하잖아요. 이 경험 속에서 또 우리의 몸에 새겨져 있는 이 감정 자체도 그걸 또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이 특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어떻게 행동에 뿌리 내리는지 이해하려면 우리의 학습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사고방식, 나의 학습 과정.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4가지 단계를 밟아 학습된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가 나와요. 무의식적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단계. 걷는 것보다 빠른 이동 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하루하루를 그저 즐겁게 보낸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이가 자동차를 타고 싶다고 하고요. 그때가 바로 의식적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무의식적 무능력, 이제는 의식적인 무능력. 타고 싶은데 잘 타지 않게 되는 거. 운동으로 비교할게요. 여기 자전거로 비교했는데 즉각적으로 속독을 하면서 운동으로 해볼게요. 운동을 하기 전에 운동이 얼마나 내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칠지,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태예요. 저는 그런 시간을 제가 운동을 해온 기간보다 더 긴 시간 살아왔죠. 그게 무의식적 무능력이었고 운동을 해볼까? 몸을 좀 만들고 싶은데 나 좀 엉덩이 예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내 몸이 좀 훨씬 더 예쁠 것 같아. 이게 이제 의식적 무능력이죠. 하고 싶은데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자전거에 하면 타게 되면 엄청난 집중력과 노력이 요구하게 되면서 열과 성화자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이제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 반복을 통해서 자전거에 능숙해지면 이제 운동에 능숙해지죠. 그러면 더는 균형을 잡으려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 무의식적 능력. 오케이. 되게 쉬워요. 이제 이해만 하면. 무의식적 무능력. 네, 그리고 의식적 무능력이죠. 이제는 무의식적 능력.
뭐냐, 운동하러 가서 예전에는 5시간씩 앉아서 고립 운동을 하려고 왜 느낌이 오지 않지? 왜 느낌이 오지 않지? 어제는 느낌이 왔는데? 이러면서 자세도 바꾸고, 그 다음 가동 범위도 넓혀보고, 그리고 팔의 위치도 바꿔보고, 네, 그리고 중량도 올려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의식적 무능력 단계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7년을 운동했으니까 자리에 딱 앉으면 이제 랩풀다운으로 한다면 광배와 할배에 그냥 근육에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냥 앉은 자세부터 시작해서 무의식적 능력. 그냥 앉아서 당기면 바로 그냥 웃겨. 다른 곳에 자극이 안 가요. 이걸 이제 고립 자극 운동인데, 고립이 이제 광배와 할배만 그냥 바로 자극을 주는 거죠. 지금 무의식적 능력 단계죠? 재밌어.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습득되면 마음이 그것을 잠재 의식으로 옮기고 기술은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점차 더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 그 단계예요. 그냥 운동하러 가면 깊은 생각을 안 해요. 예전에는 막 너무 예민해. 너무 예민하고 집중하고 약간 그게 우리 그 헬창하는 사람들은 조울증의 단계라고 하거든요. 하나라도 내가 이 운동하고 저 운동하고 이 운동 해야 되는데 그게 다른 운동은 사실은 해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한 중수쯤 됐을 때 가장 심한데 엄청 예민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식적 무능력 단계인데 지금은 없으면 이제 다른 거 하지.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힘을 빼고 운동하고 그 의식적 무능력 단계 이때는 근데 이 단계를 분명히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운동하러 가기 전에 설레이면서도 걱정이 돼요. 어떤 기계가 있을까 없을까 오늘도 수행 능력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네요. 약간 조울증이에요. 그때 그래서 운동이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된 날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환희를 느끼고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동선에서 그 루틴에서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진짜 그 사람도 너무 싫고 용서가 안 되고 그 환경 자체가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 조울증 단계. 운동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골프를 쳐봤지만 힘을 빼고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할 때도 지금 만약에 제가 독서 노트를 할 때도 힘을 빼고 해야 된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힘을 빼라 라고 하는데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뭔가 잘할 때는 힘이 빠지고 그게 여유가 있다는 뜻인데 그게 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오랜 시간 반복, 즉 훈련과 수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간을 충분히 거쳐야 힘을 뺄 수 있다. 저도 사실은 책을 읽을 때 처음에 이렇게 녹음을 하고 영상을 만들 때는 목소리를 들으면 격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그게 왜냐면 힘을 주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여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나마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정말 여유 있고 편안하게 물 흐르듯이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한다. 이것이 진정한 실력인데 지금도 이렇게 매일 하다 보면 내년에는 또 실력이 얼마나 늘어 있을지 참 기대가 되고 이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의식적 능력 단계가 특정 기술에 지극히 익숙해져서 더는 의식하지 않고도 능란하게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습득되면 마음이 그것을 잠재의식으로 옮기고 기술은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책을 읽는 것도 나의 일부가 되고 운동하러 가는 것도 나의 일부가 되고 매일 청소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도 나의 일부가 되는가? 점차 더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음을 쓰지 않아도 촉촉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운동도 오늘 운동하러 갈까 말까 없어요. 그런 질문 자체가 없어요.
나 그 운동하러 갈 시간 되면 하루의 루틴을 마치고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옷을 갈아입고 차에 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쓰지 않아도 척척하게 되는 거죠, 루틴. 운전을 배울 때도, 타자 치는 방법을 할 때도, 불을 창출할 때도 과정은 동일하다. 불을 창출할 때도 과정은 동일하다. 인간은 모든 것을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집이나 자동차나 가족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당신은 대본에 마음속에 그것을 그릴 것입니다. 나의 집, 제가 생각하는 그 미래의 집이 있고요. 미래의 자동차도 있어요. 미래의 가족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미지화가 되어 있고 하루에 거의 모든 부분을 이것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스냅사진처럼 선명한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당신에게 마인드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떠올릴 그림이 없습니다. 나의 마인드? 저는 제 마인드가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거였어요. 파란 하늘에 나의 마인드. 예전에는 좀 웅크리고 있었던 아이였어요. 독서를 하기 전, 운동을 하기 전, 나에 대해서 알아가기 전, 이 뭔가 나도 알 수 없는 그 이미지와 봤던 그 심리학책에 나오는 웅크리고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여자아이?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내면의 나는. 근데 지금은 파란 하늘에 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어요. 근데 파란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답고 평온하고 그 하얀 예쁜 구름 뭉게뭉게 사이에서 예쁜 빨간 꽃이 하나 피어있고 그 옆에서 어떤 소녀가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막 즐겁게 막 춤을 추고 있어요. 막 놀고 있어. 이런 느낌? 네. 저는 떠올릴 그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의 마인드를 떠올릴 그림이 있습니다. 간혹 뇌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 역시 마인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인드는 온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지만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위치도 모습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이 하늘에서 놀고 있는 나의 마인드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위치도 있는데요. 하늘이잖아요. 그리고 예쁜 구름, 꽃도 있어. 마땅히 떠올릴 이미지는 네, 이건 읽지 않도록 할게요. 저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너무 오랫동안 훈련을 해와서 다른 것 같습니다. 의식과 잠재의식, 신체, 의식, 저는 잠재의식이 지금 의식과 잠재의식이 원에서 50대 50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의식이 10%, 잠재의식이 90%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원은 보이지 않는 마인드를 나타내고 아래 작은 원은 신체 동원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의 큰 원, 마인드는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뉩니다. 의식은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온갖 정보 경험이고요. 새로운 아이디어 사건, 네. 의식은 주변 환경에서 당신에게 오는 여러 아이디어와 사건을 거르는 필터, 그리고 이 필터는 당신이 몰입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와 사건을 선택하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의식의 부분이라고 해요. 오늘날 각종 매체를 통해 수없이 쏟아지는 이미지가 매일 우리 모두를 홍수처럼 애워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의 필터의 기능을 줄여주기 위해서 내가 필터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좋고 예쁘고 긍정적이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만 내 눈에 담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저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거든요. 오늘 내 눈에 담는 것이 현재 나를 결정한다라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이 부분도 훈련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메시지의 홍수에 끊임없이 직면하다 보면 감당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아이디어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이걸 내가 생각을 해보면 그걸 내가 내 눈에 담지 않았으면
내가 그러한 생각과 아이디어에 휩싸일 필요도 없었고 그 필터 작용을 해서 물리칠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잠재의식에 저장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싶다면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을 단속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부정적인 것들을 내 눈에 담지 않는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정말 근데 선택지가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영상을 처음 볼 것인가. 유튜브의 영상, 제가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을 항상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 개발로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들의 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그걸 보는데, 그렇게 될 때도 제 눈에 사실은 가장 매력적으로 제 시선을 끄는 거는 부정적인 영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걸러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잠재의식을 단속해야 되는데 의식적으로 단속해야 된다라는 거죠. 의식은 경비되고 움직입니다. 의식은 당신이 어떤 아이디어에 감정적으로 몰입할지, 어떤 이미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지 능동적으로 선택하게 해줍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이건 진짜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글로. 읽어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이게 지금 읽어낼 힘이 없네요. 어떡하죠? 제가 지금 공복 상태여가지고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자,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싶다면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을 단속해야 합니다. 의식은 당신이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몰입할지, 어떤 이미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지 능동적으로 선택하게 해준다. 네, 이거는 오늘 독서 노트 해야 돼요. 그 다음 부분은 읽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에너지가 없어서 지금 단백질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어제 네, 실수했어요. 어제 중량을 조금 쳐가지고 그래서 일단 달걀, 그 다음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게 일단은 달걀찜 하나로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독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글씩 독서를 조금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1차적으로 아이리님 독서하느라고 수고했어요.